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 분쟁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의 자랑인 라팔 전투기가 중국제 J-10 전투기에 격추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항공 방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이에 비추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팔은 2001년 실전 배치 이후 24년 만에 첫 피격을 당했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PL-15 공대공 미사일이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합니다. 라팔은 유럽 6개국이 공동 개발한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제 미사일의 사거리가 더 길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 사건은 아직 물증이 부족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라팔과 J-10의 기술적 차이를 분석하며 원인을 규명하려 합니다. KF-21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로 전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습니다. 이 전투기는 마하 1.8의 속도와 2800km 항속거리를 자랑합니다. KF-21은 기존 F5와 F4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2022년 첫 비행에 성공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최대 탑재 중량 7700kg을 자랑하는 KF-21은 F-15K와 KF-16을 능가합니다. 이는 5세대 전투기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KF-21의 가장 큰 장점은 생존성입니다. 저피탐 형상 설계로 레이더 탐지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레이더 흡수 도료와 구조 설계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공대공 및 지대공 미사일로부터 생존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KF-21은 국산화율 65%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수출 시 기술 이전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KF-21용 엔진을 완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 방산산업의 기술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KF-21은 가성비가 뛰어나며 유지보수 비용이 낮습니다. 이는 인도, 필리핀 등 여러 국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는 고비용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도입이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KF-21은 경제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F-35 도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KF-21이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은 납기 준수와 우수한 AS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북한의 공군력 강화 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김정은은 러시아와 협력해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기 경보기는 고정식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이동식 레이더에 비해 성능이 떨어집니다. KF-21에 장착된 미티어 미사일은 북한의 조기 경보기를 단번에 격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의 공중 우위를 보장합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E-29와 Su-27 전투기를 도입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4세대에서 4.5세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이미 F-35를 40대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도입을 계획 중입니다. 이는 북한 공군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합니다. 북한의 AN-2 보격기는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대공 요격 체계로 쉽게 탐지되고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은 북한의 공군력 강화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훈련은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미 해병대의 F-35B는 가상 적대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공군은 북한의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러시아 북한 동맹을 압도할 수 있는 공중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다와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KF-21의 개발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계기입니다. 이는 70년 전 6.25 전쟁 당시와 비교해 놀라운 발전입니다. 라팔 격추 사건은 전투기의 성능뿐 아니라 운용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KF-21은 이를 참고해 전술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PL-15 미사일의 사거리와 능동 레이더 성능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KF-21의 수출 가능성은 한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는 방산 산업을 넘어 국가 전체의 위상을 높입니다. 캐나다의 KF-21 도입 검토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수혜를 볼 기회입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완전 스텔스인 5세대에 비해 약간 부족하지만 비용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이는 많은 국가에 매력적입니다. 한국은 FA-50과 같은 경전투기도 성공적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는 KF-21 외 시장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북한의 공군력 강화는 제한적입니다. 러시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품 유지와 운용 경험 부족은 큰 약점입니다. KF-21 외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4.5세대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는 4세대 전투기와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한국은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공중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기술적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라팔 사건은 전투기 개발에서 레이더와 미사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은 이를 반영해 KF-21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KF-21은 2030년까지 완전한 국산화 엔진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술 독립성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의 관심은 KF-21의 품질을 입증합니다. 이는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북한의 조기 경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러시아의 취약점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KF-21의 개발과 수출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라팔 격추 사건은 전투기 성능의 객관적 우위를 제고하게 합니다. 운용자의 숙련도와 전술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의 독자적인 설계와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방산 산업의 자립성을 상징합니다. 한국은 KF-21 개발로 세계 10대 전투기 제조국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6.25 전쟁 이후 70년 만의 쾌거입니다. KF-21의 스텔스 성능은 완전한 5세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4.5세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비용과 성능의 균형을 이룹니다. 캐나다가 F-35 대신 KF-21을 검토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과 유지보수 편의성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방산의 강점입니다. 북한의 E-29와 Su-27은 구형 전투기입니다. KF-21과 F-35의 조합은 이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공중전뿐 아니라 다영역 작전에서도 우위를 점합니다. 이는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큰 격차입니다. KF-21의 수출은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 방산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라팔 사건은 미사일 기술의 발전이 전투기 성능만큼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KF-21의 국산화 엔진 개발은 기술적 난관이 있지만 성공 시 글로벌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캐나다의 KF-21 검토는 한국과 캐나다 간 방산 협력의 기회입니다. 이는 양국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공군력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강화될 수 있지만 한계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이에 비해 체계적 우위를 유지합니다. KF-21의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다중 표적 추적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현대 공중전에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FA-50, K9 자주포 등으로 이미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KF-21은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합니다. 라팔 격추 사건은 전투기 개발에서 전자전 능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KF-21은 이에 맞춘 전자장비를 탑재했습니다. KF-21의 수출 가능성은 중저비용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이는 시장 확대의 기회입니다. 북한의 AN2 보격기는 저속 비행으로 레이더 회피를 시도하지만 한국의 방공망은 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다영역 통합작전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KF-21의 개발은 한국의 기술 자립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캐나다의 KF-21 검토는 미국 중심의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넓히는 계기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신호입니다. 라팔 사건은 전투기의 성능뿐 아니라 운용 환경과 전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KF-21은 이를 반영한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KF-21의 국산화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수출 시 기술 이전의 제약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북한의 공군력 강화는 제한된 자원과 기술로 인해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합니다.
KF-21의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중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이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라팔 격추 사건은 현대 공중전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를 참고해 KF-21의 전술을 최적화해야 합니다.